기침, 코막힘이나 고열 등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감기약을 잘못 먹으면 간 손상이나 불면증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른보다 이 감기약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제품에 기재된 나이 제한이나 사용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기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이수장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약품안전평가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하기도 했다가 또 오늘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좀 기온 변화가 심해서 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감기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뭐 병원까지 안 가고 그냥 약국에서 뭐 종합 감기약 이런 거 이렇게 사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우선 감기약의 종류나 성분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콧물, 코막힘이나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감기약은 이러한 증상들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열이 내리도록 도와주는 해열 진통제, 또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힌 경우에 사용하는 코감기약, 또 기침을 줄여주는 기침약, 가래를 없애도록 도와주는 가래약 등이 있습니다. 또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약품들을 동시에 복용하게 돼서 이런 여러 성분들이 혼합돼서 만든 경우에는 종합 감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성분들을 살펴보면은 해열 진통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또 코감기약 성분에는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 로라타딘, 또 진해제인 기침약 성분에는 덱스트로메트로판, 노스카핀, 또 거담제인 가래약에는 구아이페네신, 염화리소짐 등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소 듣기에도 생소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증상별로 의약품들이 다양하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기약을 먹고 난 후에 잠이 온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 이유가 뭘까요? 네. 감기 증상 중에 하나인 콧물이나 재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항히스타민 성분을 복용하면 졸음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졸음으로 운전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시는 감기약에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지 의사,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뭐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는 운전 같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궁금해지는 게요. 이 감기가 오려고 하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뭐 감기가 걸렸는지 아니면 두통이 그냥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통약을 우선 먹었는데 감기인 것 같아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두통약과 감기약을 함께 먹었을 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건 좀 피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두통에 흔히 먹는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해열 진통에 효과가 있어서 감기 증상인 고열이나 몸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감기약에 들어있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의 두통약을 먹고 또 감기약을 먹게 되면은 아세트아미노펜의 하루 복용량을 넘어서서 아주 과량을 복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에 아주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루 최대 복용량도 4g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할 때 함께 먹는 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도 다른 성분들도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뭐 두통약, 감기약 고민하시고 뭐 성분 고민하시기 전에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 처방을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또 감기약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더 클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이 영유아나 어린 자녀에게 감기약을 먹이기 전에 어떤 점을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른에 비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처치가 어떤 건지, 어떤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감기약은 그 제품별로 먹일 수 있는 나이 제한이 또 다양하고 먹는 양도 다르게 되므로 복용 방법을 꼭 확인하고 유의해서 먹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특히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또 다른 질병과 감기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있다고 감기약을 함부로 투여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네,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양에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용 방법은 전문의와 좀 상담을 거친 후에 예.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중에서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약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증상 같은 거 조금 약봉투에 그렇죠. 적어놓고 나중에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감기약을 나누어서 먹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위험이 있나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네. 뭐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개인별로 체질도 다르고 감기 증상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체중에 따라서 복용하는 약이나 아니면 복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먹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호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먹을 경우에는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먹이게 될 수도 있고 또 과량이나 과소 복용하게 돼서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의사, 약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처방과 복약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감기약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뭐 오래 두고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용 기간이나 아니면 보관 방법에 대해서 딱 모두가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흔히 시럽 등을 습관적으로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의약품은 제품별로 그 사용 기한과 보관 방법이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별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 기한,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보관하시고 그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감기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데 혹시 감기약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감기약에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감기약하고 같이 먹게 되면 카페인이 과량 섭취하게 돼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드시고 계실 때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녹차,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 이런 것들을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뭐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든가 녹차 같은 뭐 식품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이수정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